이 항문이라는 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고요. 네. 보여줄 사람도 없고 보여주기도 힘들고 우리 뒷동네 의과 이제 뇌치액은 많이 알아봤고 외치액, 특히 이제 외치액 중에서는 혈전성 치액이 되게 많은데 혈전성 치액은 뇌치액과는 다르게 혈전, 그 피가 아예 그냥 굳어서 생기는 혈전이 차 있는 치액들이고 혈전성 치액은 주로 이제 바깥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혈전성 치액을 외치액과 동의어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혈전성 치액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혈관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이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피가 안에서 고여서 굳어서 생긴 혈전이기 때문에 이 혈전성 치액은 약간 또 치료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혈전성 치액은 아프죠. 네, 그렇죠. 네, 뇌치액과 달라요. 또 네. 아파요. 또 반대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단단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고체에 가까운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하고 앉을 때마다 변 볼 때마다 옆에 조직을 막 누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이 맨 먼저 오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피가 좀 터져가지고 네. 피가 좀 나오긴 하죠. 근데 네. 많이는 안 나지만 까만 피가 나오죠. 네. 혈전이니까. 선지 그렇죠. 맞죠. 네. 선지 같은 그런 피가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혈전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이제 항문에 힘을 많이 줬다거나 네. 아니면 뭐 술을 먹었다거나 음주 그리고 뭐 변비가 있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뭐 이런 히스토리가 꼭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아, 그렇죠. 뇌치액은 몇 년에 걸쳐서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커지지만 그 외치액, 혈전성 외치액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자고 일어날 때 생겼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완전히 이제 뇌치액과는 반대 양상으로 이제 가는 같은 치액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좀 완전 양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외치액은 좀 치료가 간단하죠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치료를 하면 되죠? 보통은 그 혈전성 치액 자체를 제거를 해주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간단하게 그거를 일명 저희가 째서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간단한 수술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취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다른 수술은 뭐 미추 마취나 척추 마취 이런 뭐 국소 마취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혈전성 치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간단한 국소 마취로 네. 끝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외치액이라는 이름처럼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이 되게 쉬운 부위고 하기 때문에 수술도 어렵지 않고요. 금방 끝나고 하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또 작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 크기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물 치료든 수술이든 어렵지 않다. 외치액 같은 경우는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외치액도 수술을 하게 되면 시술이 아니고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이 의료법상 시스템상 그런 거고요. 그건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항문에 있는 치액은 다 수술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제 포괄속과제라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속과제 안에 들어가는 항문 수술은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또 뭐 피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에 비해서는 수술 전 과정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치액, 뭐 혈전성 치액 알아봤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혈전성 치액을 그럼 이제 수술을 보통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 지켜보시는 쪽을 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완두콩 한 달 정도 크기가 더 커지면은 그보다 크면은 이 약물 치료 효과가 없더라고요 경험상.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환자도 아파하고 그래서 이 크기를 기준으로 좀 많이 삼고 파다리나 완두콩보다 더 크면은 환자한테 째서 수술하자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편이고 그거보다 작으면 그냥 약물 치료하고 좌욕하고 좀 기다려 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환자분이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있으면 사실 그냥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크기도 물론 중요하고 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통증 정도 여부에 따라서 수술을 권유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데 통증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권유를 드리진 않아요. 그래요? 네, 대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드리는 않지만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한 불편감을 없애기에는 수술이 좋은 방법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 배울 때는 뇌치액, 혈전성 뇌치액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면 호전된다. 그거 한 줄 딱 적혀 있잖아요. 한 줄 딱 적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의사 생활 10년을 한 다음에 항문외과 진료를 하는데 그래서 전 초반에는 수술하자는 얘기를 절대 안 했었어요. 약물 치료하면 좋아진다. 약물 치료하면 좋아진다. 근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안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주일 네. 지나고 2주일 지나서 완전 안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많은 면에서 도움을 받으신 이제 항문외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뭐 크기가 너무 크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동반된 뇌치액이 심하거나 이러면 사실상 이거 수술 안 하면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면 혈전치액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좋아지는 경우가 좋아지는 수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우리 항문 수술을 이제 기피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에 이제 통증이 심할까 봐인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뇌치액 수술이나 다른 그 항문 수술에 비해서 혈전치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파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 통증의 정도가 굉장히 이제 작습니다. 수술 네, 규모가 그렇죠. 작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합당하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치질에 대한 어떤 용어 정리, 그다음 치액에 대한 정의나 뭐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치료법, 뭐 올바른 관리법 다 알려드릴 생각이고 이 학문이라는 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고요. 네. 보여줄 사람도 없고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정말 유튜브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아닌가. 혼자 몰래 자기 전에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은밀한 고통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저희는 구독자 수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뭐 보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닙니다. 조회수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구독자 수는 별로 아. 구독자는 자기의 어떤 신상이 뜨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안 나오지만 조회수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올려주시고 거기 맞춰서 저희가 콘텐츠 제작할 수 있으니까 다 현직에 있는 항문외과 의사들이니까요. 충분히 살아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인 하주 정맥류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정맥류도 저희 외과 전문의의 영역이고 중요한 진료 과목이기 때문에 정맥류도 따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뒷동네라고 하니까 항문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맥류도 다리 뒤쪽에 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동네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정맥류도 조만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우리 뒷동네 외과